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에서 전기화학을 하는 송형곤입니다. 오늘의 타이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Biomimetic Superoxide Disproportionation Catalyst for Anti-Aging Lithium Oxygen Batteries. 즉 오늘 말씀드릴 에너지 디바이스는 리튬 옥시전 배터리, 즉 리튬 산소전지 혹은 리튬 공기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튬 공기전지의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즉 엔타이 에이징을 하는 방향으로서 저희가 오늘 드릴 주제는 슈퍼옥사이드 디스프로포셔네이션 캐탈리스트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슈퍼옥사이드 불균등화 반응에 관련된 촉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늙죠.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노화됩니다.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 한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본 주제랑 그렇게 관계 있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시 하나 듣고 시작을 하죠. 제목은 당신이 늙어갈 때 정도 되겠네요. 당신이 늙어갈 때, 그리고 은발이 성성해질 때, 그리고 난로가 옆에서 잠이 들어갈 때, 그때 이 책을 잡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읽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젊었을 적에 대한 꿈을 꾸어보세요. 그때는 당신의 눈은 부드러운 눈길을 가졌으며 그리고 깊은 그늘을 가졌었답니다.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목을 보면 바이오미메딕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우리의 몸에는 에너지 디바이스가 하나 있죠.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저장하죠. 즉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이때 전자가 관련되게 되는데 전자의 가장 마지막 수용체는 바로 산소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죠. 이 산소가 결국은 전자를 받아서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일조를 하게 되는데, 물론 산소 애톰 하나는 전자를 2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O2가 전자 4개를 받아서 물이라든가 OH-라든가 하는 일반적인 산소 종의 폼으로 갑니다. 하지만 몸에 무슨 이상이 생긴다던가 잘 못 먹었다던가 등등등 bad situation이 되게 되면 이 O2 분자가 전자를 하나만 바꿔서 끝나버려요. 이때 생기는 것이 바로 슈퍼옥사이드 O2에 전자 하나 받은 놈, 이놈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놈이 바로 노화 쪽에서 많이 알려진 활성산소종이 되겠습니다. 활성산소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독한 놈이에요. 즉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즈, 줄여서 ROS라고 하죠. 바로 이 슈퍼옥사이드가 형성되게 되면 원래 전자를 4개나 받아야 될 이 O2가 하나만 받으니까 얼마나 다른 컴포넌트에서 전자를 받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 O2-가 셀을 공격해서 셀을 부셔버려요. 그래서 노화가 진행되게 되죠. 이랬던 사람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 몸에는 이것에 대한 방어 메커니즘이 존재를 해요. 방어 체계가 존재를 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인공이 바로 SOD라는 놈입니다. SOD는 약자고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라는 엔자임입니다. 이 디스뮤테이즈는 디스뮤테이션, 또 다른 말로 하면 디스프로포셔네이션 반응을 하는 엔자임이다 라는 소리죠. 이 SOD 엔자임은 슈퍼옥사이드 2개를 자기 몸에 붙여요. 그래서 한쪽의 전자 하나를 다른 쪽으로 넘겨버립니다. 소위 말하는 디스뮤테이션 반응 또는 디스프로포셔네이션 반응, 그리고 우리말로는 불균등화 반응. 왜냐면 전자 하나를 다른 쪽으로 넘겨버리니까 불균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뉴트럴 산소 몰리큘하고요. 그 다음 슈퍼옥사이드 전자 하나를 더한 프로옥사이드 몰리큘을 변해서 바로 슈퍼옥사이드를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엔타이 에이징, 즉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의 오늘 주제인 리튬 옥시전 배터리로 가볼게요. 앞에서 우리 몸에 얘기할 때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디바이스다 말했죠.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든 에너지 디바이스, 아티피셜 에너지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리튬 옥시전 배터리의 공기극 쪽에 방전 반응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할까 해요. 여기 보면은 회색 부분이 전극이고요. 여기는 일렉트롤라이트. 물이 사용되지는 않고요. 어프로틱 솔벤트, 올게닉 솔벤트가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방전입니다. 산소가 전자를 하나 받아서 슈퍼옥사이드가 되죠. 마치 우리 몸에서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 다음 슈퍼옥사이드는 일렉트롤라이트 안에, 전해질 안에 있는 리튬 플러스와 만나서 고체 상태의 리튬 슈퍼옥사이드가 돼요. 이게 서피스에 이렇게 증착된 형태로 존재하죠. 그 다음 또 바로 그 일렉트로드 옆에 있으니까 전자를 받아서 전자 하나를 더 받게 되면 리튬 프록사이드, 즉 O2가 여기서 마이너스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O2가 2 마이너스 가지면서 리튬 하나 받아서 리튬 프록사이드가 되죠. 이게 리튬 산소 전지 또는 공기 전지에서의 최종 프로덕트입니다. 즉 O2가 그러니까 각 옥시전 애톰이 전자 2개까지는 못 받고요. 전자 하나만 받습니다. 바로 올게닉 솔벤트 상황에서는 여기가 끝입니다. 자, 모든 것이 지금 서피스에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서피스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다시 처음 슈퍼옥사이드가 만들어질 때로 돌아가 볼게요. 이 슈퍼옥사이드가 서피스에서 쭉 진행될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이 슈퍼옥사이드의 일부는 일렉트롤라이트로 녹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슈퍼옥사이드가 녹아져 있는 다른 슈퍼옥사이드가 만나게 되면 앞에 제가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 또는 SOD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디스프로포셔네이션 반응, 디스뮤테이션 반응 혹은 불균등한 반응이 일어나죠. 즉 이놈하고 이놈하고 콜리전이 땅 일어나서 전자가 첫 번째 놈에서 두 번째 놈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그러면 그냥 옥시전은 이쪽으로 나오고 퍼록사이드가 나오면서 리튬과 만나서 전구 표면으로 눈처럼 우수수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리튬 퍼록사이드. 바로 서피스 메커니즘에서의 최종 프로덕트가 똑같죠. 만약 여러분들의 옥시전이 이런 경로로 해서 퍼록사이드로 간다면 이거는 솔루션 메커니즘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즉 리튬 옥시전 배터리의 방전 반응은 두 가지예요. 서피스 메커니즘, 솔루션 메커니즘.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솔루션 메커니즘 쪽으로 하면 좀 더 용량을 많이 발현할 수 있어요.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리튬 퍼록사이드는 얇게 쫙 쌓이는 것처럼 그려져 있고 요 붉은색 쪽을 보시면 솔루션 메커니즘 쪽을 보시면 좀 두텁게 쌓였죠. 이유는 하늘에서 눈이 펑펑 내려서 쌓이는 놈하고 서피스에서 쫙 깔리는 놈하고는 그 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메커니즘의 장점, 용량이 크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건 방전인데요. 충전 중에 이걸 이제 없애야 됩니다. 즉 역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렇게 팍 쌓이게 된 놈을 없애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옥시데이션은 전극 부위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위쪽 부분은 좀 다 없애기가 힘들죠. 그래서 충전 시에 이 리튬 퍼록사이드의 역반응을 잘 일으킨다는 점에서는 서피스 메커니즘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얇게 생긴 놈은 잘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사이클러빌러티 또는 스테빌리티가 좋죠. 하여간 문제는 여전히 슈퍼옥사이드에 있습니다. 슈퍼옥사이드가 공중부양에서 이렇게 떠다니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주변에 올게닉 솔벤트들, 즉 전해질들을 다 부셔버려요. 게다가 이놈이 전극까지도 부십니다. 왜냐면 전극은 뭐 다른 것도 쓸 수 있지만 카본 일렉트로드가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카본을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는 X축이 사이클이고요. Y축이 용량인데 여기 검정놈을 보시면 한 45사이클까지 잘 돌다가 확 죽어버려요. 왜냐면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슈퍼옥사이드가 다 부셔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여기서 저희 아이디어는 그러면 몸에서 쓰는 놈을 이용해보자. 바로 SOD를 이용하면 어차피 이놈도 똑같이 슈퍼옥사이드 두 개를 산소와 퍼록사이드로 만드니까 바로 이 반응을 촉진시키는 캐탈리스트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슈퍼옥사이드에, 자 아래로 쭉 내리겠습니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슈퍼옥사이드에 일렉트롤라이트에서 남아있는
살아있는 시간, 즉 리텐션 타임을 줄일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사이드 리액션을 서프레션 시킬 수 있다. 사이드 리액션을 줄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몸에서처럼 SOD를 쓰게 되면 역시 우리의 artificial 에너지 디바이스인 리튬 옥시전 배터리에서의 안티에이징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 SOD는 엔자임이에요. 우리 몸 생체에 있는. 그래서 생체는 어차피 계속 이 엔자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롱텀 스테빌리티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계속 만들어내니까. 근데 우리의 디바이스는 롱텀 스테빌리티가 필요합니다. 즉 엔자임은 롱텀 스테빌리티를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 디바이스에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을 했고요. 더더군다나 생체 내에서는 주로 물이라는 환경에서 이 엔자임들이 작동을 했는데 과연 우리가 사용하는 올게닉 솔벤트, 또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어프로틱 올게닉 솔벤트에서는 작동을 할 것인가, 이것도 또 의문이에요. 더더군다나 또 다른 문제점은 엔자임이라서 사기 어렵고 비싸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노화 방지 연구 분야에서는 SOD와 같은 역할을 하는 유기물, 무기물들을 그동안 계속 개발해 왔었어요. 여기가 리스트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MaC60입니다. C60, 즉 플러린이죠. 플러린 공이 여기 있고요. 말레닉 엑시드, 즉 COH가 두 개가 있는 요놈이 이 공에 붙어 있어요. 세 개가 여기서는 붙어 있네요. 여기서는 그냥 MaC60라고 하겠습니다. 이 MaC60가 가장 좋은 SOD 중에서 하나였고요.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의 리튬 옥시전 셀을 돌려보면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놈을 빨리빨리 없애서 최종 프로덕트로 가기 때문에 스테빌리티를 매우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 미믹스 또는 SODM 또는 여기서 쓰이는 물질을 말하자면 MaC60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전에 조금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 캐탈리스트, 또 일종의 전해질 입장에서는 애더티브죠. 그러면 지금까지 리튬 옥시전 셀에서 어떤 종류의 애더티브가 쓰였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MaC60가 기존에 있는 애더티브의 분류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놈은 SODM, 즉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 미믹스로서의 캐탈리스트로 사용할 수 있다는 좀 더 다른 캐티고리의 애더티브인지 좀 정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걸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리덕스 미디에이터 쪽만 얘기를 할게요. 특히 디스차지에 관련된 쪽만 강조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용할 SODM, 즉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 미믹스 캐탈리스트들이 디스차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애더티브와 다를 수 있는지 또는 똑같은 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디스차지 프로세스를 설명했는데요. 앞에서 설명한 건 우리가 서피스 메커니즘이 이렇게 가거나 솔루션 메커니즘이 이렇게 간다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좀 솔루션 메커니즘에서 대해 좀 집중을 해보면 솔루션 메커니즘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즉 처음에 산소가 슈퍼옥사이드로 만들어지는 슈퍼옥사이드 포메이션 스텝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일단 만들어진 슈퍼옥사이드가 지네들끼리 충돌해서 최종 프로덕트인 리튬 프록사이드로 가는 디스프로포셔네이션 또는 디스뮤테이션 리액션 스텝,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디스차지 리덕스 미디에이터는 바로 첫 번째 디스차지 스텝에 사용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원래는 산소가 전자를 직접 받습니다. 그런데 이 키네틱스가 좀 느려요. 그래서 우리가 DRM을 쓴 거죠. 디스차지 리덕스 미디에이터. 대표적인 게 DBBQ입니다. 여기 보시면 퀴논 구조가 있죠. 벤조퀴논. 벤조퀴논에서 O 더블 본드가 전자를 받아서 OH로 갔다가 다시 O 더블 본드로 갔다가, 즉 리덕스 액티브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DBBQ가 전자를 받아서 DBBQ-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자를 옥시전에 전달해 줍니다. 즉
이 스텝도 되게 빠르고 이 스텝도 빨라서 옥시전이 직접 전자를 받는 것보다 좀 빨리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옥시전이 슈퍼옥사이드로 좀 더 빨리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뒤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아요. 즉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DRM, Discharge Redox Mediator는 디스차지 프로세스에 사용되는데 오로지 첫 번째 스텝에 사용되는 리독스 액티브 몰리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이걸 쓰게 되면 장점이 뭐냐, 즉 디스차지 과정에서의 키네틱스가 좋아지겠죠. 이게 빨리 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디스차지 오버 포텐셜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이쪽을 빨리 하니까 서피스보다는 솔루션 메커니즘 쪽으로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해서 용량을 증가시킵니다. 앞에서 솔루션 메커니즘은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오버 포텐셜을 줄이고 커패시티를 증가시킨다. 그러면 요놈과 즉 DRM과 우리의 SODM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X축이 사이클이고요. Y축이 용량인데 아무 애더티브도 넣지 않으면 이렇다고 칩시다. 즉 쭉 가다가 푹 죽어요. 그러면 DRM을 쓰면 어떠냐? DRM을 쓰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루션 메커니즘을 부스트업해서 용량을 증가시킨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눈을 내려서 많이 쌓이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용량은 증가해요. 근데 문제는 이 슈퍼옥사이드를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이클러빌리티 입장에서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용량만 증가시키고 사이클러빌리티는 비슷하다. 그런데 우리의 SODM 또는 SOD 뭐든 좋습니다. 즉 디스프로포셔네이션 리액션에 대한 캐탈리스트를 사용하게 되면 앞쪽은 그대로 두고 뒤쪽에 작용을 해서 빠르게 뒤쪽 스텝을 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슈퍼옥사이드의 리텐션 타임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특이점은 자, 난에서 SODM이 여기 있는데요. 즉 사이클러빌리티를 늘릴 수가 있어요. 요만큼 갔던 놈을 요만큼 갈 수가 있어요. 게다가 아까 DRM 같은 경우는 앞에를 부스트업 시켜서 솔루션 메커니즘 쪽으로 가겠지만 이번에는 역시 뒤쪽을 부스트업 시키게 되면 또 솔루션 메커니즘으로 가기 때문에 용량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DRM이 이 그림에서 용량만 증가시켰다고 보면 SODM은 용량도 증가시키고 사이클러빌리티도 좋게 하고 하는 두 가지 동시에 장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선택한 말레이크 엑시드 플러린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생긴 건 다시 플러린에요. COH 그룹 2개가 달려있는 놈들이 3개가 붙어 있습니다. 자, 먼저 바로 이 MAC60라는 애더티브가 과연 슈퍼옥사이드라는 레디칼을 어떻게 좀 뭔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나를 좀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일단 스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MAC60가 디스차지 프로세스의 두 번째 스텝에 관여해서 슈퍼옥사이드를 잡아내고 그 다음에 한쪽의 슈퍼옥사이드에서 다른 쪽 슈퍼옥사이드로 전달시킨 다음에 프록사이드로 가게 하는 거죠. 즉 슈퍼옥사이드를 몸에 붙이거나 뭐하거나 어쨌든 뭔가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리고 아셔야 될 건 슈퍼옥사이드는 레디칼이다. 그래서 우리가 레디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봤어요. 바로 EPR, 일렉트로 페로매그네틱 레조넌스 스펙트라를 찍어봤죠. 즉 슈퍼옥사이드와 우리가 사용한 MAC60 간에 어떤 인터랙션이 있느냐, 그래서 슈퍼옥사이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어요. 먼저 EPR에서는 레디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슈퍼옥사이드가 있어요. 이 슈퍼옥사이드 프리 레디칼은 라이프타임이 라이프타임이 밀리세컨드 단위예요. 너무 짧아가지고 이 EPR에서는 시그널이 뜨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레디칼을 잡아내기 위해서 스핀 트랩 에이전트라는 걸 써요. 스핀 트랩 에이전트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DMPO라는 이렇게 생긴 놈입니다. 요 놈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DMSO를 솔벤트로 쓰죠. 왜냐면 DMSO가
도너 넘버가 높아가지고 슈퍼옥사이드를 좀 안정화시키는 영향을 발휘해요. 그래서 요런 상황에서 이렇게 섞어버리면 바로 스핀 트랩 엘레멘트인 스핀 트랩 에이전트인 DMPO의 이 NO 부분하고 슈퍼옥사이드 이 레디칼 부분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이놈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놈을 만들고요. 여기 OOH가 있죠. 그 다음 이 레디칼은 이 DMPO의 옥시전, 나이트로전에 붙어있는 옥시전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레디칼은 이제 원래 슈퍼옥사이드라는 조그마한 놈에 있던 놈에서 좀 더 발전해서 커다란 몸뚱아리를 가진 레디칼이 됐습니다. 요 놈의 즉 다른 말로 하면 레디칼 애덕트의 반감기가 한 수 미니 정도 돼요. 그래서 요 정도 타임 스케일이면 EPR에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찍어봤습니다. DMPO를 넣고 슈퍼옥사이드를 넣고 해봤더니 뭐 나름대로 자기의 캐릭터리스틱이 있는 픽의 모양을 보였어요. 비슷하게 이제 이번에는 DMPO가 있는 가운데서 MAC60를 같이 넣었어요. 같이 넣었더니 DMPO의 픽이 바뀌었습니다. 즉 이거는 마치 그 MAC60가 슈퍼옥사이드를 자기 몸에 붙이고 그 레디칼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어서 새로운 애덕트를 만든 것 같아요. 즉 DMPO와 결합하는 힘보다도 더 얘가 셌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레디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데이터로부터 우리는 MAC60가 슈퍼옥사이드를 어떤 식으로 잘 붙이고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잘하는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즉 디스프로포셔네이션 캐탈리스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먼저 사이클릭 볼타모그램을 찍어봤어요. CV 사이클릭 볼타모그램, 즉 X축은 포텐셜을 스캔을 막 해봤고요. Y축은 그때 일어나는 리액션의 레이트를 측정했습니다. 당연히 커런트라는 양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자, 먼저 하나하나씩 볼게요. MAC60라는 놈을 넣고요. 산소를 불어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CV를 왔다 갔다 돌려봤는데 아무 커런트가 뜨질 않았습니다. 즉, 이 놈은 일단 기본적으로 리덕스 액티브하지 않아요. 즉, 디스차르지 리덕스 미디에이터로 사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자체가 리덕스 액티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카본 일렉트로드가 있는 상황에서 MAC60가 없이 산소를 불어넣고서 한번 CV를 찍어봤습니다. 자, 검정 라인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갈수록 픽이 크게 뜨죠. 이게 바로 옥시전 리덕션 리액션이 일어나는 픽입니다. 그리고 어프로틱 솔벤트에서는 이놈이 슈퍼옥사이드나 프록사이드로 가겠죠. 그랬다가 이놈을 거꾸로 플러스로 쫙 돌리면 표면에 쌓여있던 리튬 퍼록사이드가 다시 옥시데이션 돼서 분해됩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MAC60, 즉 저희가 주장하는 디스프로포셔네이션 캐탈리스트, 슈퍼옥사이드 디스프로포셔네이션 캐탈리스트를 집어넣게 되면 이 옥시전 리덕션 픽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용량으로 봐서 한 2배쯤 증가한 것 같네요. 이것으로 봐서 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봐서 아마도 솔루션 메커니즘의 힘을 MAC60가 실어주지 않느냐. 왜냐면 이 양이라는 것이 LI2O2가 생성되는 양이기 때문에 아마도 솔루션 메커니즘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리튬 옥시전 배터리 셀을 테스트 해봤습니다. 세 가지 서로 다른 솔벤트, 일렉트로라이트에서 해봤는데요. 다 DGDME, DME 다 이서 계열이죠.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매입니다. 먼저 이 아래 거 두 개를 보시면 이 좀 느린, 여기서는 0.1 mAh cm 스퀘어로 돌렸는데요. 보시면 MH60가 그걸 넣지 않은 놈보다 2배 이상, 조금 더 말하면 한 3배까지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CV에서 보인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느리게 돌린 거고요. 좀 커런트를 좀 빨리 먹여봤어요. 0.1, 0.2, 0.5, 0.5 정도에서도 꽤 큰 용량을 냅니다. 반면에 MAC60가 없는 놈을 보시면 일단 시작 느리게 한 놈의 셀 테스트에서 용량이 반틈 이하로 나온 데다가
죽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커요. 0.1에서 0.2mA cm 스퀘어의 전류를 먹였을 때, 전류를 빼냈을 때죠, 사실은. 빼냈을 때 반틈 이하로 그 용량값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0.5mA cm 스퀘어 정도로 전류를 빼게 되면 그냥 셀이 죽어버립니다. 이로써 어쨌든 MAC60가 용량을 늘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구나. 아마 솔루션 메커니즘이 아닌가 싶어. 게다가 앞에 레디컬 스테빌라이저로 역할한 것을 봤을 때, 더하여 리덕스 액티비티가 없는 것을 봤을 때, 아마 디스차지 프로세스 중에서 두 번째 스텝인 바로 디스프로포셔네이션 리액션에 관여를 한 것 같다. 즉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이것은 디스프로포셔네이션 캐탈리스트이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그 서피스 메커니즘이 아닌 솔루션 메커니즘이란 결정적 증거는 SEM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즉 표면에 디스차지가 끝나면 표면에 리튬 페록사이드가 형성되게 되는데, 이거의 모양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무 애더티브를 안 넣으면 이렇게 좀 특별한 어떤 모양 없이 좀 포러스한 이런 형태가 뜨이는데, MAC60를 딱 놓은 놈을 보면요, 완전히 토로이달, 즉 던킨 도너츠 모양의 것들이 엽전 모양들이 여기저기 보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들을 보면 토로이달 스트럭처가 생기는 것은 바로 솔루션 메커니즘이다 라고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늘에서 펄펄 눈 내리듯이 쌓였기 때문에 나름 자기의 어떤 성장의 방향성을 갖고서 자라서 토로이달 스트럭처가 만들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게 앞에 표면에 생긴 게 리튬 페록사이드냐? 당연하겠습니다만 XRD로 찍어봤고요. MAC60가 있는 경우도 리튬 페록사이드 빛이 잘 떴고, 없는 경우도 잘 떴습니다. 그런데 XRD를 조금 더 살펴보면 애더티브가 없는 놈의 경우에는 리튬 하이드록사이드도 생기고 리튬 카보네이트도 생겼어요. 그런데 이놈이 MAC60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생겼습니다. 사실 이 리튬 하이드록사이드하고 리튬 카보네이트는 바로 슈퍼옥사이드가 생겨서 만드는 그리고 분해시켜서, 그리고 일렉트로라이트나 서피스, 카본 서피스를 분해시켜서 생기는 그런 픽들이거든요. 그런데 MAC60에서는 이런 사이드 리액션에 대한 픽이 하나도 안 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슈퍼옥사이드를 잘 제어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건 댐스예요. 댐스라는 게 우리가 반응 일으키면서 그때 어떤 가스가 나오냐를 인시추로 관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보시면 MAC60가 없는 리튬 옥시전 셀에서 차징 과정, 즉 차징 과정이라는 거는 서피스에 만들어 놓은 리튬 페록사이드를 막 제거하면서 떼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놈을 살펴보면 제일 좋은 건 옥시전만 이렇게 쭉 나오면 좋은데 CO2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그런데 우리가 MAC60를 딱 넣게 되면 바로 CO2가 안 생겨요. CO2가 안 생기는 이유는 바로 슈퍼옥사이드를 잘 제어했기 때문이죠. 슈퍼옥사이드를 그대로 놔두면 카본 일렉트로드나 카본을 깨서 다 CO2로 나오게 되거든요. 즉 우리의 촉매가 슈퍼옥사이드를 잘 제어했다라는 것을 댐스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이클 라이프를 쫙 찍어봤더니 저희가 저희 리튬 옥시전 셀에서 아무것도 안 넣은 놈은, 아무 애더티브를 안 넣은 놈은 일단 용량도 딸리면서 바로 죽어요. 그런데 MAC60를 딱 넣게 되면 용량 2배 점프, 그 다음 사이클러빌티는 상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죠. 지금 꽤 빨리 돌린 0.5mA cm 스퀘어로 조금 빨리 돌린 경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엔타이 에이징에 결국 성공을 했고, 그 이유는 MAC60가 디스프로포셔네이션 반응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인 것이죠. DFT 캘큘레이션으로 해봐도 우리의 MAC60가 바로 디스프로포셔네이션 반응에 관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우리가 MAC60를 안 썼을 때는 여기고요. 그 다음 쓰면 빨간색으로 떨어지는데 딱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적어지는 부분이 바로 디스프로포셔네이션 리액션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리튬 옥시전 셀의 가장 큰 장점은 코스트 대비 오랫동안 차를 달리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에 쓰인다면요. 있다고 뭐 이런 게 완성되면 좋겠죠. 그래서 리튬 옥시전 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만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와 있는 거는 한 NCM 811 또는 이거보다 좀 더 높은 니클리치 정도로 와 있고요. 즉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이용했을 때고요. 리튬 옥시전 셀로 가면 아마 이런 미래가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걸어봅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내자면 저희가 오늘 리튬 옥시전 셀을 위한 촉매로서 SODM이라는 새로운 노블 패밀리 오브 애더티브를 선보였습니다. 즉 슈퍼 옥사이드 디스뮤테이스 리믹 캐탈리스트가 되겠고요. 바로 이 SODM 캐탈리스트로서 첫 번째 이그젬플인 MAC60, 즉 플러린인데 COH 그룹이 6개 달려있는 이놈을 첫 번째 디스프로포셔네이션 캐탈리스트 이그젬플로 말씀을 드렸습니다.